자, 오늘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사이토 다카시의 명적 가운데 한 권이죠. 우리가 이 책을 가볍게 한번 제가 한 3, 40분, 4, 50분 정도 요약 정리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부는 동의가 되고요. 일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 오직 공부뿐이지만은 않죠. 사람마다 기준과 가치 또 방향성들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공부라는 이 영역은 정말로 맞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힘을 막 실어야 되니까 공부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동의가 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는 정말 후회 없이 충실하게 보냈다. 야, 오늘 진짜 불태웠어. 나 오늘 진짜 정말 잘 살아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느꼈던 때를 가만히 한번 사이토 다카시가 떠올려 봤대요.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아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지금 요즘 나의 삶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는 요 최근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은 뭔가 찜찜한 거죠. 자, 가볼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날 기억나시나요? 존경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선생님의 강연을 듣던 날 등등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 주목해 보세요.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서 정말로 깊이 정말 그 재미에 빠져서 완벽하게 몰입했을 때 여러분 요 최근에 언제신가요? 아니면은 정말 평생의 시간 가운데 이런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진짜 인생에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충만한 어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 기회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한 3, 4년, 4, 5년 사이에 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PT 세 권의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 만한 책들이고요.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권의 책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완벽하게 몰입했던 책입니다. 진짜 그냥 한 번에 거의 끝까지 쫙 읽었던 책이죠.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좋은 책들입니다. 첫 번째 책은요. 남인숙 작가님의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일독 권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뭐라 그럴까 좀 지루한데 그만 읽고 싶다 이런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정말로 몰입하고 저에 대해서 저는 MBTI 검사하면은 E가 나오거든요. ENFJ입니다. 근데 그 E에서 물음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 힘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잘 이렇게 뭐 리더십 발휘해서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그냥 누가 얘기할 때 뭐 경청하면서 액션도 이렇게 리액션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 좋아합니다. 뭐 얘기하는 것도 뭐 즐겨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밖에서 1시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는 반드시 집에 오든 어느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그 시간만큼 내지는 그 이상의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나는 내성적이지 않아. 나는 외향적이야. 외향적인 게 더 좋아 보여.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다 외향적인 것 같아.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저는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인데 아닌 것처럼 흉내내며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보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었었구나.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맞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읽었던 책이고 정말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 이 책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랑 뭐 비슷하겠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습니다. 이 책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진짜 그야말로 한 번에 끝까지 읽었던 책 꿈과 돈. 네, 니시노 아키히로의 책입니다. 꿈과 돈.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꿈과 돈이란 책인데요. 모든 꿈이 뭐가 된다? 비즈니스가 되는 미래. 아, 진짜 정말로 새로운 관점들, 그리고 또 뭔가 아이디어들,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 정말 많이 도움되고 제가 도전받았던 책이 꿈과 돈입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네, 이 책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있습니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은요. 아, 이 책도 뭐 그냥 말 다 한 책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이 손흥정 네, 선생님의 아들 네, 손흥민 선수가 네, 저는 축구 막 그렇게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그 유럽의 무슨 뭐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토트넘 그 팀에서. 아, 진짜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시간들 정말 10년이란 그 프로가 15년 정도 했나?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뭐 되게 오랜 시간 토트넘에서 한 10년 그렇게 한 팀에서 10년 동안 진짜 막 다 같이 했던 선수들 다 떠나고 이적하고 막 다 어디 딴 팀 가서 우승하러 가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남아있던 거죠. 실력이 없어서 남아있던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모든 것은 기본에 시작한다라는 그거를 실천했던 손흥민 선수가 진짜 우승을 해서 너무너무 저도 기뻤습니다. 그 선수의 아버지 손흥민 선수를 정말 키웠던 뭐랄까요? 진짜 이 영혼육에 모든 것을 이렇게 훈련시켰던 트레이닝했던 이 아버지 손흥민 선생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모든 것은 기본을 시작한다. 이 세 권의 책이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요. 완벽하게 몰입했을 때 이 책에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갖고 완벽하게 몰입해서 정말 이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던 세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요 세 권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당장 급한 일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의 호흡은 얕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공부하는 어떤 독서하는 충만한 어떤 이런 거에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어떤 급한 일들에 내가 매달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호흡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가쁘게 되는 것이죠. 심장을 자극해서 호흡곤란 일으키는 것처럼 삶의 호흡이 얕은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참 그렇구나. 지금 호흡이 참 얕구나라는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얕은 호흡 가운데 정말 삶을 그야말로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시 멈춰서요. 정상 호흡을 되찾는 이렇게 좀 호흡을 되찾는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 헐떡이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멈춰야 됩니다. 좀 일상을 조금 여유 있게 살아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키우는 공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하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순간들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는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가요?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방황하지 않는 거죠. 생각도 깊어지고 지식 체계를 탄탄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요 책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공부는 우리 자신의 이 내면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에 다양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 넘치는 생태계가 형성되면요. 어지간한, 뭐 이렇게 앵간한이라고 하죠. 어지간한 어려움에는요. 쉬 꺾이지도 시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생태계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생명력은커녕 지금 진짜 내가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숲이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그냥 황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독서를 통해서요.
자, 결심만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내가 공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공부한 것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내 안에 각인되어서 필요한 때 전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나서 뜻밖의 성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테처럼 내 안에 뭐가 되어 있다? 각인되어 있다. 체화되어 있다.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공부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19페이지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스스로입니다. 억지로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어떤 뭐 억압 속에서 내지는 어떤 강압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것은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보여주기, 쇼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스스로가 공부의 방향 그리고 어떤 목표 정할 수 있다? 그럼 그게 공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행이나 남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 공부의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8시 평일 저녁 얼마나 사실은 진짜 뭐 쉬고 싶고 또 놀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막 쇼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힐링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내가 어떻게요? 내 스스로 이 시간을 딱 구별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월간 김민구 시간에 들어왔다? 아, 목표가 있으신 분이시죠.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 시간을 집중하겠다, 내 걸로 만들겠다, 나 독서로 성장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오늘 함께하는 겁니다. 평생 공부,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란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공부를 내가 하고 독서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거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진짜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괜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하지만 적어도 꾸준하게 우리가 독서 공부를 해왔다면 그 공부는 내 생각과 내 인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의사결정할 때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내가 누군가 대화 가운데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어떤 업무에서든 일상에서든 내가 독서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재화되어서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뭐랄까 공부라는 것은요 여러 영역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뭐 암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암기가 되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끄집어내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요 그냥 완전히 그냥 숙달되고 내재화되고 체화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나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들도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뭐 공부하고 정리한 것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떻게요?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뭐 단어 선택이든 어떤 내용들이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면 말이죠. 자, 언젠가 반드시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이 학창 시절 내지는 정말 이 어렸을 때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을 읽지 않았을 때 누구 앞에 나가서 말하고 하는 것들 저는 자신감이 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서 운동한 사람들이 무식하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진짜 똑똑하다고요. 뭐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운동만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 그래서 어떻게요? 누군가 앞에서 뭔가 발표, 이야기, 뭐 지식의 뭔가 이렇게 대화 수준 굉장히 얕았고 낮았던 사람인데요. 지금 저는 20년 넘게 꾸준하게 독서를 해왔어요. 근데 진짜 제가 저를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야 뭐 네가 뭐 너 뭐 대단하지도 않 뭐 네 정도는 다 해. 남들 다 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저 평범합니다. 하지만 과거 저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의 저는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꾸준히 독서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시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야 참 민구 너 대단하다.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겠다고 욕심내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1년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요. 하루에 30분도 너무 많아요.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막 진짜 각 잡고 막 내가 진짜 결심해가지고 나 하루에 3시간씩 빡세게 독서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을 할 수 있습니다. 3일 못해요. 일주일 안 돼요. 아, 나랑 안 어울려. 포기.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요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 가운데 정말 제가 붙들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 정말 저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오래 공부하고 평생 공부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자체를 내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만의 공부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시간,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어떤 이 뭐랄까 패턴들을 연습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아, 이 시간대에 내가 독서가 잘 되는구나. 아, 이 장소에서 내가 공부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리듬을 만드시고요. 찾아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공부는요,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m를요, 15초 만에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겨서 42.19km 마라톤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씩 옮겨서 멀리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 발짝씩이 아까 말씀드렸던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배우려는 자세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공부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요 비슷해 보입니다. 별로 티가 안 나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여러분, 일정 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이는 엄청나게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 빵 터질지는 모르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독서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립니다. 사람이요, 완벽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배울 준비, 어디 내가 이동을 하고 내가 오늘 하루 나간다? 읽을 책 항상 이렇게 내가 붙들고 가방에 항상 책 한 권씩 넣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 그냥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영상 보면서 공부하면 되지. 아니요, 이 종이책 꼭 한번 붙드시고 읽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겁고 힘들잖아요. 어차피 읽지도 못해서 피곤해서 읽지도 못한, 그래도 가지고 다녀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요? 뭐 대중교통 이용한다? 반드시 뭐 이렇게 사람 막 치는 어떤 시간대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지하철,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뭐 5분, 3분, 그리고요 에스컬레이터 거기 뭐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잠깐 책 볼 수 있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뭐 15초, 30초 읽을 수도 있고요. 항상 여러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능이나 위치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땡땡땡땡땡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요?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공부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 번 하고서 빡세게 한 번 빡 하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 내가 공부를 해갖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어요. 이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공부 끝,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계속 나는 성장하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반복된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형화된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을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요, 배울 것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배우는 자세, 태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다양한 나만의 숲을 키우기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뭉클합니다. 뭉클해요. 왜요? 살아 계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빛이 별이 되어서 사라지신 분들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님,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누굴까요? 바로 이 고양이 빌딩에 23,000권인가요? 어마어마한 장서를 보유한 바로 다치바라 다카시인데요.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인가요? 2001년이면은 20대죠. 20대. 2001년에 나온 책인데 전 2006년인가 이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다치바나 다카시의 책인데요.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라는 이 책을 읽고요. 굉장히 제 삶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나도 요런 식으로 독서하고 정리하고 기록해 봐야겠다라는 제가 뭐랄까 마음의 결정을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여러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그러니까 16년 지나서 201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이때 읽은 게 아니라 2020 몇 년인가 읽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다치바라 다카시의 서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혜 세계.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양이 빌딩, 이 빌딩 안에 다치바네 다카시의 이 서재가 층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아까 고양이 빌딩의 그 어떤 구성이며 이런 책들이며 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책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지식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압축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후회 없는 인생 사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과정 동안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후회가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 하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가 없겠죠.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결과가 좀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보다도 어떻게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어떤 그 진실한 어떤 마음이 정말로 그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또 족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어떻게요?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삶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알아주고 또 뭐 인정 뭐 해줘야지만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막 잘해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족하면 그걸로 됐지. 이런 어떤 삶의 여유 한번 가져보시면 삶이요 굉장히 넉넉해집니다. 굉장히 이렇게 큰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합니다. 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저도 잘 못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유라는 게 참, 사람을 참 이렇게 넉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과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일상의 빠른 리듬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살다 보면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진짜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쁘게 살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위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표현 좀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경제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요? 잘 누르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또 거꾸로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때? 그러니까 비교의 어떤 대상이 남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어제의 모습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나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리듬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여유들 내 어떤 충만함 그런 것들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후회 없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궁극적으로 공부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바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로 얻은 새로운 자극을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다면 그 삶은 정말로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에 내가 공부한 이유 뭐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또 제가 앞에서 계속 소개해드렸던 그런 책들 함께 우리 읽어 나가면서 우리 삶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 삶의 뭐 개똥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삶의 어떤 철학, 삶의 어떤 관점, 삶의 어떤 중심적인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거 없이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붙들고 또 그것들 내 삶에 녹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움의 기쁨, 충만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공부라는 것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확고한 안목, 이 어떤 통찰력, 이 어떤 관점, 세계관, 이것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인생의 궁극적으로 방향을 온전하게 잡아줍니다. 뭐가요? 바로 독서가요. 공부가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대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좀 정하는 어떤 그 안목, 여러분의 어떤 그 기준점들, 그걸 가지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 좀 나아지면 되고 내일 더 성장하면 되는 거,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뭐부터 다르다?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지금 의도적으로 눈을 좀 한번 힘을 줘봤습니다. 반짝반짝. 눈빛이 다른 거예요. 예,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맹합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태가 거의 메롱 수준이죠. 그러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요, 뭔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맑아요. 아, 맑아요. 어쨌든 눈빛부터 다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은요, 항상 반짝반짝하고요. 허무함이나 어떤 고독 같은 것은요, 별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빛이 납니다. 머리 팽팽 돌아가죠. 뭔가 삶이 이렇게 뭔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요? 선순환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2페이지. 배움을 향한 열정은 사람을 어떻게요? 빛나게 합니다. 저 정말 좋은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배움을 향한 우리의 열정. 열정이 뭐예요?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는 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공부 바짝 열심히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평생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열정이잖아요. 배움을 향한 열정은 사람을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는 기쁨을 만끽하자. 공부가 인생의 축이 된다면 그 인생은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기가 막힌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참 좋습니다. 나만의 도구 많을수록 유리하다. 만약 당신이 가진 도구가 망치, 두드리는 망치 하나뿐이라면 당신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못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내가 망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고리를 못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이게 그림자, 어떤 그 음영 때문에 못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구멍이 내가 구멍 난 건데 멀리서 보거나 또 이렇게 잘못 보면은, 나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게 망치다 보니까 이 어떤 구멍도 못으로 완전히 잘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고법이 단 하나라면요, 문제를 정확히 보는 데서부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무기가 망치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도구를 갖고 있다면 다채롭게, 정말 다양하게 폭넓게 사고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공부를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고법을 익히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뭐가요?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 꺼내 쓸 수 있는 나만의 지식, 지혜들이 정말 계속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이 부분 파트인데요. 10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에 짓눌려서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공부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긍정하고 인생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주는 뭐가 있다?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소중하기에 내 인생도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아요. 내 자신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맞죠? 우리가 진짜 이거 정말 잘 살다 보면 까먹거든요. 저도 까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 보실 때, 세수하시거나 치카치카 하실 때, 양치하실 때 거울이 있으시면요, 거울 보면서 항상 어떻게요? 야, 너 정말 소중하다. 넌 정말, 민구야, 재훈아, 너 정말 소중해. 넌 정말 소중해. 그렇게 한번 메시지 외쳐보시고요. 또 그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 너 참 예쁘다. 너 멋지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정하고 또 그렇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웠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희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다는 의욕과 두 번째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세 번째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성취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 인생에 참된 희열을 가져다 줍니다. 뭐가요? 공부라는 것은요, 한 번 하면은 조금밖에 못 느끼지만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의욕과 자신감과 성취감과 희열이 막 미친 듯이 폭발하는 겁니다. 막 도파민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아, 진짜 책을 너무너무 읽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막 솟아나는 것이죠. 대체 불가한 나만의 아우라. 이렇게 행복하게 희열을 느끼며 공부한 사람들, 독서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고유의 아우라, 이 에너지가 막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 나만의 강점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 하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요? 나의 강점, 나만의 어떤 무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 공부가 내 안에 쌓여서 체화되어서 내 안에 녹여져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지식세계, 나만의 아우라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쌓여서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나만의 그런 아우라,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지식체계, 나만의 어떤 지혜들이요, 진짜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인위적으로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아우라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독서,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요, 그리고요,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 관리 노하우가 어떻게 해요? 쌓이게 됩니다. 매일 하다 보면요,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하루를 더 길게 쓸 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 남아지는 그 시간, 여유 있는 그 시간들, 이 시간에 뭐 할 거냐?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밀도 있게 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내시고 나머지 시간은 좀 이렇게 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유를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과 산책, 뭐라고요? 책과 산책, 독서, 책, 그리고 어떻게요? 산책, 걷고 생각하고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요, 움직임, 요 두 가지를 함께 시간을 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조건, 이 사이토 다카시, 우리 내가 공부하는 이유의 책의 저자, 같은 책입니다. 이 책보다 더 최근에 나온 책이 인류의 조건인데요.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라. 이 책 안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제 영상 채널에 이 영상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1도 권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지식을 훔쳐야 되고요, 두 번째 빠르게 핵심 그 정보를 파악해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요? 이 모든 것들 훔쳐내서 요약 정리한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추진한 힘까지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조건은 훔쳐야 되고요, 요약해야 되고요,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 세 가지 함께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메시지, 인류의 조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도 권해드립니다. 자, 공부를 하는 이 즐거움 가운데 스스로란 키워드를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공부하는 즐거움 117페이지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배울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먹는 일도 잃어버리고 그 배움이 즐거워서 근심 걱정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음이 찾아오는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요?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의 세 가지 공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공부하랍니다. 뭐라고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입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너무 신나, 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해, 스스로 공부하는 이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스스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억지로도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효과 내는 거는요,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자의 원칙 두 번째,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정답이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그 상황, 그 어떤 상황에 맞는 답을 찾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생각과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어떤 그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뭐냐?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모르는 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알아요.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승이니까 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겸손도 갖고 있어야 된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고 미안하다 진짜 모르겠다. 공부해서 또 알려주겠다. 내가 뭐 스승이고 내가 뭐 이렇게 어른이고 내가 가르쳐야 될 입장이라면 모르면 모르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자의 세 가지 공부 원칙도 한번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자고요?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 쉬운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평생 공부하게 하는 습관의 힘입니다. 첫 번째, 규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만의 어떤 방식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원칙들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흔들리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발적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언제 하겠다, 어디에서 하겠다, 얼마큼 하겠다 이거를 딱 정해놓은 사람은요. 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뭔가 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만들자? 규칙을 만들자, 기준을 만들자,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입니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쉬운 규칙을 만드세요. 첫 번째는 규칙을 만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이 규칙을 어떻게 해요? 매일 할 수 있는 쉬운 규칙을 만드는 게 두 번째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나에게 맞지 않는 과도한 규칙 세우지 마세요. 남들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뭐 요렇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걸 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3시간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20분이라도 아니요. 5분만이라도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내세요. 쉬운 규칙, 원칙, 기준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 나도 새벽 독서 해보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해서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이 진짜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영향력은 없죠. 하지만 저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거 참 많은 어떤 은혜 또 감사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도 독서가 저를 살렸고 독서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삶이 행복해지고 이게 다 독서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드시되 특별히 새벽 독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책이 있는 공간에서 잠깐 쉬는 것, 이 쉬는 것만으로도요, 공부 에너지는 충전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그냥 쉼을 얻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책이 있는 공간에서요.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이런 데서 여러분 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추천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저는 이름이 김민구입니다. 민구의 날을 정하시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만의 날, 태성의 날, 재운의 날, 요렇게 뭐 선미의 날, 여러분의 이름을 딱 정하셔서 여러분만의 날을 정하시고 그 날 하루 온종일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요. 반나절만이라도 그게 안 된다? 2-3시간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선물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 어떻게요? 정말 도서관을 가시거나 서점 한번 방문하셔서요. 맛있는 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음료 드시면서 책이 많은 공간에서 힐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에너지가 진짜 충전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수년째 거의 뭐 10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여의치 않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는 저의 습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자기에게 어떤 결과? 최적의 결과, 다시 말해서 최적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걔를 무기 삼아서
노력해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에 밴 공부가 진짜다라고 사이토 다카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어 내세요. 몸에 밴 공부가 진짜입니다. 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척도 괜찮아요. 그 척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꾸준하게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몸에 배게 됩니다. 체화됩니다. 습득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몸에 밴,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최적의 결과를 만들고 찾고 하면서 여러분만의 것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운데 새벽에 독서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놓치지 않고 지금 20 몇 년간, 거의 24년, 5년 됐네요. 24년간 제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새벽 독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여러분 첫 시간을 독서로 또 공부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사이토 다카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아주 잠깐이라도, 그래,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 이거 혹시 예전에 그거 아시나요? 따단 따다단 따다단 따, 그 인생극장 맞나? 여러분, 이 나이 40대 넘으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네, 뭐 이휘재가 뭐 A, B 해가지고 뭐 뭔지 알죠? 그래, 결심했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좀 맛이 갔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쉽게 흘려버리지 말고요,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내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공부하는 인생이 시작돼. 뭐예요? 실행하자고요. 실천하자고요. 도서관을 가시든 서점을 가시든 그 안에서 힐링도 하고 정말 그 책을 붙들고 독서 미친 듯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내가 빡세게 해야지, 그것도 참 좋은 결단이지만, 그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 5분이라도, 하루 한 페이지만이라도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어떻게요? 몸에 배는 겁니다. 내재화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인생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진다. 이게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간 내가 공부하는 이유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요만큼 또 성장 한 뼘? 아니면 요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저는 아주 명확하게 붙들게 된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독서해야 되는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책 다시 한번 일독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책입니다.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